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애프터 이펙트의 그 합성 도구인 블렌딩 모드에 관련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모드와 그 다음 마스크 그리고 매트에 관련된 강좌를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블렌딩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블렌딩 모드라는 것은 여러 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서로 섞어주는 기능인데요. 블렌딩 모드에는 저마다 픽셀의 밝기와 색상을 산출하는 수학적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으로 레이어를 합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공식을 무조건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효과를 직접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서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이 블렌딩 모드를 공부를 할때 물론 뭐 저는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론적인 거나 아니면 공식을 조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효과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업로딩 시켜드린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저와 함께 실습을 해 나가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 컴포지션에 가셔서 여러분은 뉴 컴포지션 또는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새로운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블렌딩 모드에 대한 형태니까요. 모드 알아보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20이 240이고요. 특별한 내용 제가 언지가 없고요. 언급이 없으면 그냥 320이 240 스퀘어 픽셀 30프레임에 5초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그 프로젝터 패널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임포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jpg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니.jpg 파일을 이 타임라인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사이즈 좀 크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 사이즈는 320이 240이었는데 원래 이 컴포지션의 창인데 제가 360에 240으로 가져왔으니까 뭐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드래그를 하셔서 타임라인 패널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레이어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미지 레이어고 하나는 글자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도구 툴바에서 여러분 T2를 누르셔서 여기다가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바를 누르면 이렇게 그 글자와 관련된 속성 패널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시드니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문으로 쓰셔도 좋고 여러분들은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시드니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글씨 입력이 다 끝나시면 반드시 앞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 선택 툴 눌러서 글자의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혹여 지금 보시면 여기처럼 저처럼 여기 중앙점이 이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펜 비하인드 툴 2를 누르셔가지고 중심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관여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글자는 약간 좀 두꺼운 글꼴로,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글자의 폰트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자를 좀 두꺼운 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효과를 좀 많이 보실 수 있고 눈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글자 레이어와 그 다음 밑에 있는 배경이 되는 그림 이미지 레이어를 이렇게 두 개 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블렌딩 이미지라는 것은 어디 있냐? 블렌딩 모드라는 것은 그 레이어 상의 모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블렌딩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는 기본적으로 36가지 블렌딩 모드가 있는데요. 뭐 복잡하게 레이어를 만들지 않아도 간편하게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모드별로 특징과 효과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드니라는 곳을 시드니라고 있는 그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노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기본 모드로서 어떤 한 합성도 하지 않은 기본 그 원본 상태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1024 곱하기 768 사이즈로 강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체 블렌딩 모드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다 큰 밑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화면을 직접 보시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약간 좀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멀 다음에 여러분 바로 보시면 디졸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게 되면은 레이어를 픽셀이 부서진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오파시티 값을 조절해서 픽셀의 밀도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드니라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영문키 T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키 T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밑에 오파시티라는 그 속성창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파시티 값을 한 80% 정도로 떨어뜨려 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디졸브라는 것이 픽셀이 부서진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D 효과에서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반드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눌러보시면 3D 아이콘을 클릭을 한번 해보셨다가 또 설정을 했다가 그 다음 해제를 해보시면 아마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싱 디졸브라는 부분인데요. 디졸브와 픽셀이 움직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그 타임라인에 타임 인디케이터라는 이 발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 디졸브와 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3D 효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졸브를 가셔서 디졸브를 눌러보시고 타임라인의 인디케이터를 움직였을 때 여기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졸브와 댄싱 디졸브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주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다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밝기를 비교해서 아래의 레이어가 더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드러나고 해주고요. 밝은 부분은 서로 섞여서 보이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멀티플라이 부분인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 필름을 서로 겹쳐놓은 것처럼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밝기가 감산 혼합이 돼가지고 중첩돼서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컬러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다큰과 다크 컬러는 전부 다 이 영역에 나와 있는 이 그룹명은 전부 다 어둡게 해주는 거. 에드와 그 다음에 라이튼 오버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밝게 해주는 거. 두 개의 그 레이어를 서로 밝게 해주는 거. 오버레이와 하드 믹스 같은 경우는 혼합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 컬러번을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두워지는 경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컬러번은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주로 밝은 부분이 서로 섞여서 콘트라스트가 강해져서 어두운 분위기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블렌딩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클래식 컬러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애프터 이펙트의 5.0을 포함한 옛 버전에서 사용된 컬러번을 애프터 이펙트 CS3 버전으로 열었을 때 이것을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애프터 이펙트 CS 7.0이나 CS 버전이나 CS2 버전이나 이런 건 이전 버전에서 작업했던 것을 가져올 때 거기에서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이 클래식 컬러번으로 이렇게 그 대치가 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리니어 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컬러 번하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바꿔주는 건 같은데 콘트라스트가 이거는 좀 강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번 같은 경우에는 콘트라스트가 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리니어 번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이지만 콘트라스트가 좀 강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옅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크 컬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큰과 마찬가지로 위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밝기를 비교해서 아래 레이어가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밝은 부분만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 밝기를 비교해 가지고 아래 레이어가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나타나지만 밝은 부분은 혼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두운 부분은 밑에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나타나고 밝은 부분은 마찬가지 그대로 또 그 밑에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보이는 그렇게 위에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좀 밝게 나오는 부분 애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드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드를 누르게 되면 위아래 레이어의 밝기 값을 서로 더해서 더욱 밝게 해주는 그런 그 블렌딩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라이튼 값인데요. 라이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레이어의 밝기를 비교해서 더 밝은 레이어의 부분이
두드러져 보이도록 해주는 부분인데요. 다큰하고는 정반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스크린 부분인데요. 네거티브 필름을 서로 겹쳐놓고 인화한 것 같이 위아래 레이어의 밝기가 가산 혼합이 돼서 중첩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밝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멀티플라이하고 정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칼라 다치 부분인데요. 위에 있는 레이어가 블랙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아래 레이어가 드러나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밝기가 더욱 강해지는 컬러 번과 반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T 레이어의 색상 값을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제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검정색 계열로 이렇게 어두운 계열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 레이어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밝은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밝기가 더 강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 설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클래식 컬러 다치 부분인데 이거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애프터 이펙트 5.0을 포함한 9버전에서 사용된 컬러 다치를 애프터 이펙트 CS3 버전에서 열었을 때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니어 다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눌러보면 위 레이어의 밝기 값을 아래 레이어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더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컬러 다치와 비슷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는 약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컬러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위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 밝기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밝은 레이어가 드러나 보이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밝은 부분은 보이고 더 어두운 부분에서는 또 밝은 부분이 또 보이니까 글자가 어느 정도 마스크가 된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오버레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레이어의 색상에 따라서 밝기 값에 멀티플라이나 스크린 효과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아래 레이어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소프트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 레이어의 색상에 따라서 밝기 값이나 또는 그 밝기 값에 뭐 다큰이나 라이튼 효과를 적용한 것과 유사한데요. 아래 레이어의 밝기 값이 50% 이상인 부분에서는 다큰 효과가 나타나고 아래 레이어의 밝기 값이 50% 미만인 부분에서는 라이튼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들 이 글자색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서 좀 어두운 밝은 계열로 움직여 보시든지 어두운 계열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 좀 달라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 소프트라이트 다음에 하드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라이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아래 레이어의 밝기 값이 50% 이상일 때는 스크린 효과가 나타나고 아래 레이어 값이 50% 미만일 때는 멀티플라이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하드 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리니어 라이트가 되겠죠. 리니어 라이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하드 라이트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채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BBD 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자, BBD 라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아래 레이어의 밝기 값이 50% 이상인 부분에서는 콘트라스트가 약해져서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아래 레이어의 밝기가 50% 미만인 부분에서는 콘트라스트가 강해져서 어두워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밝게 어둡게 해주면 이렇게 효과를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핀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핀 라이트는 아래 레이어의 밝기 값이 50% 이상인 부분에서는 위 레이어가 그보다 어두운 위 레이어가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 레이어가 보인다. 즉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아래 레이어의 밝기 값이 50% 미만인 부분에서는 위 레이어가 그보다 어두우면 아래 레이어가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 레이어가 보이는 즉 중간 정도의 채도에서 효과가 잘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움직여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이렇게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강좌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하드 믹스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위 레이어를 통해 보이는 아래 레이어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단위로 나눠서 여러분 어둡게 해주는 부분, 그 다음 밝게 해주는 부분, 서로 두 개를 섞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